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또 우주항공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항공우주 방산 흐름이 어떤지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우선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3분기 개별 종목단의 이제 실적 이슈에 따라서 최근에 좀 주가 차별화 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방산주의 특성상 지금 연말에 뭐 수주나 이런 모멘텀들이 많이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수주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업종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제 회복세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들 최근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도 오히려 좀 나홀로 상승하는 그런 장세를 펼쳐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땠나요?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 기대치 대비 이제 영업이익도 잘 나온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타 지역 쪽으로 이번에 폴란드 쪽 3분기에는 폴란드 쪽 수출이 찍히진 않았지만 기타 지역 쪽으로 수출이 좀 발생했고, 그 외에 이제 주 하나 방산 부분이 좀 편입되면서 이제 탄약 관련 부분에 이제 이런 성장세가 호실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업 외단으로 이번에 이제 리콜 비용이 조금 반영되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지금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실적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방산은 실적을 지금까지 쭉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더 잘 내야 하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방산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그 수주 관련해서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우선 뭐 개별 종목마다 이런 뭐 특정 국가나 어딜 이제 타겟하느냐에 따라서 수주에 대해서 좀 천차만별인 흐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우려했었던 뭐 폴란드 2차 계약권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K9, 뭐 천무, 뭐 호주 이제 레드백까지 해가지고 많은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연말 안에 호주 레드백 사업에 이제 계약이 좀 선정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1분기에는 뭐 루마니아 쪽 자주포 사업도 선정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2차 계약도 최근에 이런 뭐 시중은행의 금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금융 지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제도권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까지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대표 기업들 중에서 수주가 기대되는 기업 뭐가 있을까요? 뭐 LIG 엑스원도 마찬가지고 한국항공우주도 뭐 추가적인 수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우디하고 이제 저희가 뭐 방산 협력을 한다 이런 논의 이제 언론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동 관련해서는 넥스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도 이런 레코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수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 쓰신 거 보니까 한화 시스템 관련해서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호실적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화 시스템도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도 이번에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 실적 서프라이즈의 이유는 결국 방산 쪽이 지금 수출 매출이 일부 좀 잡혔고, 여기에 양산 쪽 매출이 좀 많이 이번에 활성화가 되면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을 좀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ICT 쪽도 지금 캡티브 수주 물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실적 회복세, 이제 수익성 개선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도 이 같은 흐름은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신사업으로 위성 쪽, UAM 쪽 관련한 다양한 신사업을 좀 추진 중인데, 연말에 이런 이벤트들이 하나하나씩 좀 확인이 될 기회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위성 관련해서 지금 군용 쪽 저궤도 위성 관련한 이제 사업자 입찰을 원앱과 함께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연말에는 이제 UAM 관련해서 오버에어의 시제기 제작이 완료가 되고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시범 비행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를 이끌어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김에 지금 보면 한화 관련한 그룹주만 굉장히 네. 또 긍정적인 얘기만 해서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뭐 말씀 잠깐 언급해주셨던 LIG 넥스원이라든가 현대로템 이 정도까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로템부터 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로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앞서 공통적으로 이제 언급드리면 넥스원과 로템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가는 좀 차별화된 방향성을 좀 보였는데 로템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고 이유는 이번에 3분기에 이제 K2 물량이 폴란드로 7대 납품됐음에도 부진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지난 4분기에 이제 10대 가량의 이제 폴란드로 전차를 납품했었는데 그게 이제 국군한테서 이제 빌려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제작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네. 비용이 상승하면서 좀 실적이 부진했고 또 최근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거는 폴란드 쪽 2차 계약이 지연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띄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폴란드 쪽 2차 계약과도 긍정적인 소식이 좀 계속 조금씩 전해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앞으로의 주가의 반등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이게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던 부분과 미국 쪽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비용 들어갔던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충분히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좀 거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중동 관련해서 사우디 쪽으로 천궁2 수출 계속해서 좀 논의 중이고 이런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점 경신 뒤에 좀 반등을 했다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신고가 경신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이 나타나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 가운데서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서 현대로템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가장 좀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방산주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방위산업 관련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 덕분에 쭉 어떻게 보면은 테마도 있었지만 실적에 좀 힘입어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방산주를 잡아보자면 역시나 결국에는 수주를 계속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조금씩 폴란드 쪽 물량이 인식되면서 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수주를 더 받아올 수 있는지가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더 이제 상승 여력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차별화가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방위산업 관련한 기업들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잖아요. 물론 한꺼번에 같이 오르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종목의 그 탑픽을 선정을 할 때 방산도 좋지만 우주산업 관련해서도 잘하는 그런 기업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꼽을 수 있겠는데 네. 어떻게 이런 기업을 고르는 게 좀 투자할 때 가장 유리할까요? 당연히 이제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네. 결국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이런 방산이랑 항공 우주를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매우 좀 앞으로 시장에서 유망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룹사 내로 이 방산과 항공 우주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면서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지금 우주 업종 내에서 뭐 위성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술력을 가져가는 측면이 있고 또 방산 측면에서도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 업체라는 측면에서 네. 뭐 매우 유망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방산 쪽은 뭐 우주항공도 그렇고요. 다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또 크게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좌지우지하는 요소잖아요. 하반기나 내년에 뭐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뭐 정책의 실행이라든지 관련한 기대감 가질 만한 내용 혹시 있을까요? 우선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부분은 폴란드 2차 계약 관련해서 네. 이 수출 지원 제도를 어떻게 좀 개선하고 보완할지가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올해 빠르면 뭐 연말, 뭐 늦어져도 내년 초 정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항공 우주 업종 내에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항공우주 전반을 좀 관할하는 새로운 청이 좀 설립이 되면 앞으로 뭐 R&D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권한도 생기고 그런 면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의 이제 주가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이제 뭐 우주 방산, 방위산업주 이렇게 하면서 테마로 형성됐었던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런 테마적으로만 봤다면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담보가 되는 그런 섹터로서 더 이상은 테마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